금융비용이 줄어들면서 사업성은 좋아지게 되겠죠. 좋아진 사업성을 바탕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요즘 부동산 기사의 단골 소재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왜 지금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진입 기회인지를 설명드리는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주 꼼꼼하게 영상을 2번, 3번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재개발 재건축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중요한 건 추가 분담금이 아니라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이클이 바뀌면 지금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태도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비가 증가하고 추가 분담금 이슈가 되는 것은 지금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이런 분위기도 전환이 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2012년에서 14년에도 현재와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다는 것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비슷했던 분위기가 반전이 된 이유가 바로 사이클 때문입니다. 서울시장이 지수상으로는 14년부터 반등을 했지만 실제 서울시장은 12년 말부터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했거든요. 상급지의 반등은 한 13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면서 시공사와 조합의 생각 모두가 바뀌게 됩니다.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고, 조합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내 집값이 오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발생했던 일들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잘 분석한다면 향후 일어날 일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 어떤 이유로 사이클이 바뀌었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언제쯤 어떤 이유로 사이클이 바뀔지를 예측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항목별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격 측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인데요. 과거 08년부터 13년까지 이어진 하락장 때 아파트 가격은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기 우상향 할 뿐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14년부터 반등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장기 하락으로 인한 가격 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죠? 14년부터 무려 8년을 주구장창 올랐던 서울시장이 22년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약 2년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강남과 잠실 등의 상급지는 벌써 전고점을 회복했지만 노도강 등은 여전히 약세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분위기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지금이 충분한 수준의 조정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향후 상승보다는 약보합의 무게를 두고는 있지만 2년 동안 가격이 조정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죠. 지금보다 더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여기서 보합으로 유지하면서 전세가가 올라올 때까지 버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이클 반등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인 가격의 조정은 어느 정도 충족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금리입니다. 기준금리와 주담대 금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손품왕 사이트에서 갖고 왔고요. 늘 좋은 자료 제공해 주시는 손품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금리가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는 3.25에서 1.25로 떨어졌고 주담대 금리는 5%에서 2.8% 수준으로 떨어졌죠. 금융 비용 자체가 낮아졌고 시공사와 조합 모두 부담이 점점 줄어들었을 겁니다. 금융 비용이 줄어들면서 사업성은 좋아지게 되겠죠. 좋아진 사업성을 바탕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향후 금리는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무도 금리의 향방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보다는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저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미국 금리와 한국의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드라마틱하게 금리를 내리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금리는 방향성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되고 방향성 자체가 과거처럼 계속해서 내려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부동산 사이클은 자연적으로 우상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게 우리가 금리를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금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또한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IMF 총재도 이런 얘기를 했고 결국은 금리를 내릴 것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런 얘기를 했고 미 연준이 오는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고용 추세지수라는 게 고용시장을 보는 선행지수로서 지수가 상승하면 고용 증가 가능성이 크고 하락하면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해서 고용 둔화 자체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인데 그걸 나타내는 고용 추세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세가율입니다. 과거 서울의 전세가율은 09년에 40%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전세가가 오르면서 16년에는 76% 정도 수준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평균이 76%니까 90%에 육박했던 지역과 단지도 있었겠죠? 서울의 매매지수 반등이 대략 한 14년 정도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계속 올랐다라는 건 매매가의 상승보다 전세가의 상승이 훨씬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 또한 손품왕 사이트에서 제가 매매지수와 전세가율의 상관관계 분석 차트를 갖고 온 겁니다. 16년도 기사들입니다. 전세 대란의 아파텔이 각광받고 있다. 투자 실거주모도 일거양득이다. 서울의 전세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 분양가를 갖춘 수도권 알짜 아파트 어디 분양한다. 이런 기사고 전세 대란 속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아파트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계속해서 전세 대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 임장을 실제로 다녀보시면 서울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표는 아실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전세 매물 수의 증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세 매물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전세가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팩트가 그러니까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분위기가 전세 대란 수준이냐? 그것까진 아닙니다. 분명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맞고 향후에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거로 예상하고 있지만 과거 13년에서 14년처럼 전세 대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13년에서 14년과 같은 전세 대란 시기가 와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과거처럼 전세가율이 70% 이상이 돼서 매매가가 움직일지 아니면 60%대에서 움직일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전세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매매가가 상방 압력을 받고 매매가가 우상향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팩트라는 거죠. 결국 과거 매매 사이클이 바뀌었던 건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금리, 세 번째 전세가율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요소가 어우러져서 상승의 사이클을 그린다면 그때 재개발, 재건축은 다시 한번 훈풍이 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